네, 오늘 이벤트와 이슈들이 많아서요. 시간이 아주 빨리 갑니다. 부지런히 저희도 가겠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지난번에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잭슨원 연설, 그때부터 해서 ECB의 통화정책회의, 독일 헌재 판결, 또 내일 나오게 되는 FOMC의 정책 결정. 뭐 정책 기대감들로 인해서요, 증시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제법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이번 주에 대부분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도 이제 열리고요. 정책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하여튼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벤트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조금 다소 소강 상태가 이어지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정책 기대감에 의한 증시 이거는 뭐 연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정책 기대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 지표라든지 실물 경제가 실제로 크게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확실한 터닝 시그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 이 정부에 기대게 될 것이고 네. 이 정부의 기대치가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시장이 그걸 이전에 얼마만큼 반영해 왔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여전히 정책적 기대감들에 의한 증시 변동폭 확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한 차례씩 나왔던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진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양적 완화도 1차, 2차 때보다는 달력이 약발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뭐 LTR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제 미국 유럽의 경기 상황이 어떻느냐, 거기에 기대고 있는 이제 중국 상황이 어떻느냐,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럽 얘기는 일단 그 ECB가 정상 가동할 그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요. 좀 해결의 수순으로 갈 수 있을까요? ESM이죠, ESM. 예, 기본적으로 재정 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이제 독일이 어떻게 보면 그 좀 가시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이 독일에서 합헌 결정, ESM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렸다. 또는 이 가처분 금지 소송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일정한 정도의 독일의 입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독일의 지원 규모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독일의 정부는 이번 재정 통합 과정에서 독일의 이니셔티브를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사실 본인들의 세금이 다른 국가에 쓰여지는 데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받고 또 지원에 상응하는 어떤 구조 조정을 할 때마다 상호 부딪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합헌, 광범위하게 보면 합헌 결정이 분명히 시장에 뭐 안전판을 좀 마련해주고 안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단기전, 장기든 영향이 적든 크든 유동성의 힘, 유동성 장세라고 성격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흐름을. 그렇다고 보면 국내 증시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추가적으로 이벤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느냐인데 원화의 그 방향과 관련해서 원화의 그 강세 약세 요인이 다 있습니다만은 워낙 강세 쪽으로 점치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를 좀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원화 강세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좋다. 이것보다는 글로벌 달러화의 움직임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실 그 달러화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과 다소 다른 나라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거나 한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적정한 정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약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그 달러화라는 통화가 투자 통화로서 사용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질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오히려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증시가 이제 반대인 경우에 좀 회복이 될 때는 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제 환율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들어올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리스크가 어쨌든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는 좀 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기초수지 측면에서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의 압력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어떤 이 수익, 기업 수익이나 이익에 대한 전망치뿐만 아니라 이 환 쪽에서의 어떤 이익을 감안해서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 우리 달러 원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제 환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 가능성 높게 보셨습니다. 네, 뭐 당장 일단 오늘 밤 지나고 나서는 내일 FOMC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나오겠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왔는데 주가가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릴 수도 있고, 미리 좀 상황들을 좀 판단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네. 뭐 좀 복잡한 양상이긴 한데요. 양적 완화라고 이름을 지은 정책이 과연 나올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행간을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고용 사정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상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 형태는 결국 여러 가지 따져보건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형태일 거고, 특히나 무차별적인 공급보다는 다소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공급을 하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언급이 나타난다면 사실 시장은 제가 보기엔 뭐 이미 기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QE1, QE2 때와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가, 실질 성장률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아마 예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오고, 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뭐 이 정도 상황에서 뭐 더 이상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시장에서 현재 성장률로는 완전 고용으로 접근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는 뭐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성장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저기의 한계죠. 정책의 한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각 부문이.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한 4분기 초 정도까지는 일단 유동성의 힘이 됐건 경기 바닥권에 대한 기대가 됐건 좀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는 시간으로 잡으시고, 대신에 이제 스탠스를 너무 길게 잡는 전략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최석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